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백내장 수술을 이제 한 달 전에 했는데 양쪽 눈을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안경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차원 거리 모니터 볼 수 있는 정도의 안경하고 아주 정말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맞췄더니 아우 그냥 그런 대로 여러분 글도 잘 보이고 아주 편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같이 한번 읽어볼 내용은 뭐 현실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임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런 글도 한번 겪어보고 또 이와 같은 증상들을 한번 이렇게 추측해보고 우리가 항상 많은 지식을 이렇게 담아 두어야지 그것이 현실에서 이렇게 닥쳤을 때 약간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자, 상한 발열 이 조문은 어쨌든 이 골병이기 때문에 골병의 그러한 그 의도에서 이제 글이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병이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죠. 골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족이 굉장히 찬병이지만 또 열이 돌발적으로 발출되기 때문에 그 열에 따라서 또 그 한사에 따라서 병증은 완전히 상대적으로 반대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증상이죠. 자, 상한, 발열 이렇게 4일 했다. 그런데 골병은 마땅히 그러면 4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하루가 부족한 3일로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째 되는 날 열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거는 열이 다시 이제 사흘 때 또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벌써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자, 골소 반려라는 경우. 이 골소 반려는 그냥 그 예상했던 거니까 일종의 추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글 이런 거 생각납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이와 비슷한 용어가 있었잖아요. 열다 한소. 그 학질에 관한 조문. 열이 많다. 열이 많고 한이 찬 기운이 적을 때 학질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이런 말. 그 병은 마땅히 낫는다. 근데 4일에서 7일에 이르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4일 된 날서부터 또 3일 뒤에 이르기까지 그냥 끝나야 되는데 4일째 열이 싹 와서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데 열이 가시지 않았다. 열이 가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농열변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반드시 농열변을 본다라는 게 자, 우리 몸에는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몇 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마황탕도 해열제죠. 백호탕도 해열지제죠. 소시오탕, 승기탕, 그리고 대변을 통해서 한다든가 땀을 통해서 한다든가 심할 때는 토법을 쓴다든가 여기서는 농열변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농열변을 보는 게 과연 나쁜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은 그 조시로 인해서 조열이 그 조시가 나가 배출됨으로써 조열도 해소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병독은 그 병독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열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틀릴까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농열이 되는 거는 이 사람의 병증이 악화된 거라 생각하고 치료할 수도 있지만 해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열이 제거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열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이거후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후증했기 때문에 이거후증했기 때문에 바로 대변이 농열변을 보는 거죠. 이유도 없이 농열변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농열변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설사를 하고 있었는데 설사를 하고
변을 보기는 보는데 개운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배웠죠? 후중이라는 거 또는 하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조문에. 자, 설사를 2급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속이 급하다. 대변을 보고 싶은데 막상 가서 보면 찔끔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서너 번, 대여섯 번, 심지어는 10번씩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열에 의해서 농열변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열이 요런 그 문장 여러분 이건 기억하고 외우셔야 합니다. 열이 변농열을 따라서 혹 풀릴 수도 있다. 자, 여기 농열변 대신에 우리가 대변이라고 해도 되죠. 대변 또는 어혈, 어혈 또는 땀, 여러 가지 많죠. 또는 톱 쓸 때는 어떤 그 음식물, 음식물 같은 거, 음식물.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 것을 따라서 열이 그 독소가 배출되는 것을 따라서 혹 열은 풀릴 수도 있다. 이거는 금계유략에도 나옵니다. 요 같은 글쓰기 방식은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떠한 그 단서다. 정말 뛰어난 그 글쓰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 금괴유략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글쓰기 뭐가 열이 뭐뭇을 따라서 같이 배출이 된다, 풀린다. 황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그치지 않으면 그때는 황금탕이나 백동탕으로서 치료한다. 그 상황 보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상안으로 거리 4, 5일 지색됐는데 이건 반대 얘기죠. 열이 도리어 3일만 하고 다시 거리 5일 이건 5일 그 5일 하면은 이 병은 악화된다는 거죠. 이 진은 악화된다는 거. 이 반대의 상황은 병이 해소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한다 열소해서 양기가 물러나기 때문에 고로 병이 악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들, 한다, 열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 주석입니다. 주석이에요. 음양의 기가, 자, 서로 순접하지 아니할 때에, 음양의 기가, 이거는 조문에 나온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열다 한소는 양기가 점차적으로 몸에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회양의 조짐이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죠. 한다 열소 해가지고 이것은 양기가 물러나는 것이니 이것은 망양으로 전환되는 조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무릇 걸병에 이양 위주를 가히 알 수가 있다. 양을 중심으로 위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걸병뿐만이 아닙니다. 소음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양병에는 양을 위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체는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를 해야지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몸에 그 정상적인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약해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양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병이 생깁니다.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덮어놓고 무슨 약이든지 간에 어떤 그 학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저기가 있죠. 뭐 소문학회 거기서는 걔네 그 친구들이 이 양 위주를 써가지고 부자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부자재.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어떤 경우는 음을 위주한다. 음을 위주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금원사대가에서 양상유효, 음상부족이라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인간은
예,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예, 예를 들어서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은 우리 몸의 진액이 고갈되는 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예, 음을 위주하죠. 그러니까 자음강화탕이라는 정말 명처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에 예, 이런 말에 우리가 예, 이거는 저만 쓴 용어가 아니라는 거 제가 쓴 요거 이양유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 그 뭐랄까 글귀예요. 가금의 상하 내소집에 보면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양위주. 예, 제가 젊었을 때 이거를 여기에 빠졌었어요 한때. 예.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양이 중요하듯이 진액을 보존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상한론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세요. 예. 전부 다 진액이 망했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 진액이 망했다. 진액이 소모되었다. 잘못 그 치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뭐가 되죠? 망향으로 빠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이 조문에서 봐라. 이럴 때는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 이것은 어떠한 하나의 그 같은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이양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자, 상한 예, 6, 7일이 이제 경과 있는데 맥이 아주 약합니다. 예. 맥이 약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수족이 아주 차요. 손발이 아주 찹니다. 그런데 번조증이 있는데 이럴 때는 걸음에다가 뜸을 뜨니 자, 이게 우리가 신법에서도 어디 뭐 기문혈이라든가 대추 혈에다가 침을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무슨 뭐 소음에다가 뜸을 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모호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그 골이 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예. 골병이 다시 이렇게 제거되지 않을 때는 예. 죽는다. 근데 보통 이제 요런 거, 이 맥자 요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겠는데 또 맥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예, 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뜸을 떴는데 맥이 돌아와야 되죠. 왜 이게 맥이 미하니까. 예, 아마 이거는 그 글을 이렇게 호문이라고 그래요. 호문. 예, 글을 이렇게 바꿔서 썼다. 예. 그러니까 걸음경 어느 혈. 도대체 걸음경 어느 혈에다가 뜸을 뜨라는 얘기냐. 예, 그죠, 여러분? 예, 그냥 걸음에다 뜸을 떠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 서울에서 만납시다. 자, 서울에서 만나자는 얘기는 맞아요. 약속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몇 시 정각게 만나자. 예, 자, 시간이 빠져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약속을 했어요. 만남의 약속을 했습니다. 만남의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서로 간에 무슨 말이죠? 시간, 어느 날짜, 예,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자, 장소. 예. 예를 들어서 명동에서 만나자. 도대체 명동 어디죠? 예, 이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된 글이다. 예. 표현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글에는 소위 말해서 경락을 도입했다고 하는 사실. 예.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이 임상 경험상 쓰여놓은 말입니다. 예, 쓰여놨는데 올바르게 썼으면 좋은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거름병이라 그래서 거름혈을 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태양병이면 태양경에다가 침을 놔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예. 소음병으로 인했을 때는 소음에다가 뜸을 뜬다. 이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그냥 비약한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여러분 거름병이라든가 거름경 이렇게 경락학설이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냥 가설이죠. 예. 12경락은 가설입니다. 예. 이거는 예. 입증이 되기까지는 예. 가설입니다. 예.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12경락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체가 오장육부로 되어 있다는 거는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대에서부터 사람은 전쟁을 하고 예, 사람의 몸을 봤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자, 오장육부. 근데 이게 왜 내경에 의하면 육장육부로 되었을까요? 왜 육장육부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숫자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한 달이 1년에 몇 개월이죠? 12개월이잖아요. 인간은 소우주잖아요. 예. 자연 현상을 그대로 닮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이건 참 순진한 생각이고 멋있는 생각입니다. 예. 인간과 자연의 현상을 결부시킨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한의학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12달에 인간의 장기가 12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거를 예, 심포를 만들어 가지고 예, 육장육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장육부를 예, 만들다 보니까 경락도 여러분 12경락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 그 지구의 어떤 그 1년의 주기가 16개월이다. 그러면은 예, 장기도 또 변해야 돼요. 그 숫자에 맞춰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 동양 철학을 여러분 동양 철학을 예, 심오하다. 예, 심오하다. 이건 막연한 얘기예요. 동양 철학은 예, 중국에서는 이 숫자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 공자는 예를 들어서 그 달떡, 덕을 이루는데 삼달떡이라 그랬잖아요. 지인용. 이 세 개잖아요. 그죠? 맹자는 이 세 개가 어떻게 되죠? 네 개로 만들었죠. 인의예지. 이게 동중서에, 한나라 동중서에서 인의예지신 5개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게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자연 현상하고, 예, 왜냐면 목과 토금수가 오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운육기라든가 6개의 어떤 그 기라든가 이런 거를 예,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4절기잖아요. 24절기. 예. 그러면은 한 달에 예, 한 달 30일 동안에 절기가 2번 있다는 얘기죠. 2번.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과학적으로 현상을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숫자 개념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예,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2경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상한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육경변증이잖아요. 이 12를 예, 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12경락이든 오장육부든 궁극적으로 뭐죠? 음과 양이잖아요. 결국은 이 현상은 음과 양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한통합법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 인간의 몸의 병이, 예, 열병이 우리 몸에 그 위치하는 곳이 세 곳이다. 표, 리, 그 다음에 반표발리가 있다는 걸 알았죠. 양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양병은 그 병위가 분명한 반면에 음병은 병위가 불분명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운병이 도대체 그러면은 삼양병은 알겠는데 그러면 삼운병은 어디가 있는 거냐? 이거 안 됩니다. 억지로 여러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운병하고 양명경 그 저기는 위치가 같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소음병, 그러니까 소음병은 신장에다가 결부시키고, 예. 고름병은 간장에다가 결부시키는 이런 결과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너무 만들다 보니까 예.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예. 자, 네. 혹자는 이것을 기해혈이다, 관원혈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죠, 여러분? 예. 아니 뭐 중간에다 뜸 뜨면 안 됩니까? 예. 일본 사람들 뜸에 대한 명인들이라든가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분은 우리 그 복부에다 중환혈에다가 뜸을 엄청 뜹니다. 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죠. 저도 뜸을 굉장히 많이 뜨는 그런 편이었는데 물론 이제 근래 들어서는 이제 안 합니다. 예. 불편하고 글 쓰고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뜸은 안 뜨는데 분명히 이것도 효과가 있죠. 네. 자, 의혹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깊어진다. 이 경우에 우리가 족삼님의 예를 들어서 뜸을 뜬다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거 아니죠, 여러분. 예.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자, 그러면 소음병에는 소음병인 것 같으면 소음에다가 뜸을 뜨면은 고름병인즉 고름에다 뜸은 뜬다는 것인가? 예. 그러면 이 병이 소음병이라고 판단 내리고 또는 고름병이라고 판단 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그것도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보고 고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좋은 점도 많이 배우지만 의혹투성이도 굉장히 많다. 예. 고전에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믿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잘못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된다. 그것을 잘못된 그 견해를 다른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말한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상한 발열하는데 발열을 합니다. 몸에. 근데 이 사람이 설사를 하고 수족이 아주 차면서 자 안절부절 해가지고서 눕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는 위험하다. 이건 아마 그 사람이 그 어떤 임종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또 어떤 상한으로 발열을 일으키는데 설사가 아주 심해져가지고 걸이 끝이지 않는 경우도 죽는다. 이것도 여러분 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설사로 할이 부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호문으로 읽어야 돼요. 호문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서로 이런 표현이 참 어려운데 갈마들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말로 갈마들다. 서로 번갈아서 봐라 이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글을 번잡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요 해서 대체로 설사를 하고 권력이 있는 경우는 망향의 위험한 징후죠. 위험한 징후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설사 권력이 끝이지 않고 번조로 인해서 눕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럴 때는 위험하다. 이거에 대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죽음의 길에 들어선 분들한테는 어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왜 이 사전에 약을 안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설사가 여러분 엄청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는 설사병이 체질적으로 볼 수가 있죠. 저는 거의 설사를 하지 않아요. 저는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고 스트레스 받거나 감기 걸리면 대변이 굳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설사를 잘 모릅니다. 설사를 하는 경우 뒤집어 보면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을 먹어가지고 일부러 설사를 유도시켜도 저는 대승기탕을 웬만큼 먹어도 솔직히 해서 까딱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변비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승기탕을 써가지고 설사를 유발시킨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자, 이 조문도 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 문제의 조문들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어떤 글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면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대에 들어서 여러분, 저도 우리 이제 손주들 이제 잘하는 거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예. 야, 쟤네들 저렇게 공부하는 거 봐서는 우리 뭐 5, 6학년 심지어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중학교 수준 같기도 하고 예, 그러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것. 인간이 어떠한 현상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성적 판단이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거짓말이지. 우리가 어떤 걸 뻥을 치면 그러죠. 글 가운데도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한의학 자체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나 평생 공부했는데 한의학 잘 모르겠어. 그게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잘못된 용어에 평생 동안 미로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결국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반대로 20살 때서부터 비이성적인 글들을 접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상한 6, 7일에 예. 분리라가 예. 이거는 이제 대변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라고 써도 소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변은 상태일 때는 반드시 소변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예. 이거 왜? 그러니까 소변이 분리라가 예.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 변이 뭐죠? 편하게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일종의 예, 중국 사람들의 일종의 사투리예요. 예. 문뜻 예. 또는 바로 심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갑자기. 예. 설사병이 없었어요. 대변이 그런대로 정상이었는데 상한 6, 7이 지나면서 바로 발열이 나면서 열이 나면서 설사를 일으킨 겁니다. 예. 문득 발열하면서 설사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끝이지 않는 경우는 예, 죽는다. 이것도 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이 땀을 흘리되 끝이지 않는 경우는 죽는다. 이것은 해석이죠. 유무양이기 때문이다. 유무양이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의문이 있는데 양이 없다. 의문이 있는데 양이 없다라는 게 뭐냐. 이런 표현들이 어려운 거죠. 이거 아무리 해석하려도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조문에서 말하는 의미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자, 이 변자는 돌연한 뜻이다. 그러니까 병세가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발열하면서 설사를 하면 이것은 회양지조다. 나쁜 건 아니죠. 열이 나니까 차던 사람의 몸이 얼음짝처럼 차던 사람이 갑자기 열이 나면서 설사를 해버리면 이것은 회양의 조짐이다. 그런데 자, 땀을 흘리는데 끝이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비록 유무양이라고 하는 것을 위탁으로 말했다. 그 유무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탁 문자죠. 위탁. 유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액이 남음이 있다. 진액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거름이 있다고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 입장에서 보여집니다. 진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 글이 진액이 남아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이런 것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설사도 갑자기 하고 땀도 막 흠뻑해서 땀이 끝이지 않는 경우 완전히 탈핵 현상이잖아요. 진액이 고갈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액으로 이렇게 진액이 남아 있다라기보다는 골병이 찬 기운이 그대로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아냐면은 진액과 양기가 어떻게 보면 현상에 있어서 수와 화죠. 수와 화는 현상에 있어 하나의 그 대립점에 서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관계다. 이것도 말씀 많이 들었죠. 궁극적으로 가면은 자 이것이 여러분 그 태극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우리가 태극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음양호군이라고 그러죠. 음양호군. 여러분 이 말은 옛날 사람이 쓴 말이지만 이건 정말 철학적으로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음양은 서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서로에게 뿌리를 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본원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거에 상부의 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음양의 호군 관계. 그러나 현상에 있어서는 여러분, 현상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갈랐을 수가 있다는 것. 아이고. 그래서 음양은 서로 호군 관계도 있지만 서로 대립적인 관계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액이라든가 양기라든가. 하리가 부지하고 땀이 끝이지 않는 것. 이 자체에 죽는다는 것은 이게 바로 탈핵하면서 진액이 빠지면서 망양이 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자, 탈핵 망양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진액은 있는데 양기가 없다는 것은 현상에서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액이 고갈되면은 양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사람이 내재적으로 양기가 부족한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게 후세에는 보중 익기탕으로 처방이 이렇게 대변이 되지만 고방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자재를 쓸 수 있다는 것. 땀을 질질질 흘리는 사람은 환기보다는 부자가 더 경우에 따라서 맞는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계지가 부자탕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발한 수두부지한데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너무 대립적인 거. 아니 왜 진액이 고갈됐는데 양이 회양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자, 양기는 있는데 진액이 없는 경우도 그와 같은 거 없다. 만약에 양기는 있는데 진액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부 다 나중에 죽는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그러면 이것은 고방의 사고 방식이냐, 고방의 세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방, 후세방에 관계없이 현상,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중경의 법이다. 우리는 중경의 법을 배우지만 중경의 법이 아니라는 것. 현상의 법이라는 것. 현상의 일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지 중경의 법을 배운다. 나는 고방을 배워.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래요. 한영이가 말하는 거는 해석은 정말 멋있는데 나는 고방은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못 자기를 규정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식에는 이 고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처방이라고 규정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함정입니다. 우리가 고방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어떠한 이것도 전부 다 뭐죠? 결국은 개념 논리잖아요. 개념 논리. 이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거 현대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규정 지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것은 중경의 법이다. 중경의 법 아닙니다. 현상의 어떠한 치료법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야지. 예, 사실은 제가 여러분 뭐 불교다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적으로 특히 불교의 철학적이잖아요. 예, 불교 알고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런 거, 예, 자 우리가 그 번병에 약도 약발한 약하지 한데 그리고 해가지고서 예, 망양에서 망진액, 망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중요한 겁니다. 인체에 여러분 진액이 고갈되어 있는데 왜 망양중으로 빠지지? 예, 왜 열이 나지? 반대의 성향. 이게 현상적인 문제지. 고방에 그렇게 써 있다고 지금 고방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이 말이 자연스럽게 쓰여진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것은 제가 그것을 제 표현에 맞게 바꾼 거예요. 양이 망한 이유는, 망한 이유는 요 소위 이런 거, 예, 주자에 의해서 이렇게 글쓰기 하는 게 변형됐다 그랬죠. 양이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탈핵 때문이다. 진액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예. 우리가 노쇠 현상이 된다는 건 뭐죠? 우리 체내에 진액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진액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세포의 진액이 또 빠지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노화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저도 들고 그 멋있는 내용이다. 예, 그렇죠. 우리 몸은 다 진액으로 꽉 차 있잖아요. 예. 그 진액이 뭐죠? 결국은 기죠. 예. 진액이 기다. 이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비약이지만 진액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기다.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예. 이와 같은 문자의 변화는 어떤 그 뭐랄까 의식이 변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보는 세계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 진액이 망한 이유는 뭐냐? 망향 때문이다. 예.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상, 계집 마왕탕에서부터 그 승기탕에 이르기까지 또는 거름병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뭐에 대한 문제냐? 예. 이 바로 진액과 망향. 이것이 우리 몸의 체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의 체온.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날씨가 지금 춥기 때문에 저 보세요. 긴 소매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에 이제 짧은 팔을 입기도 하죠. 그런데 여름철이라도 짧은 팔을 입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 그냥 우리가 짧은 팔을 입는 것과 소매가 긴 옷을 입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 체온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알러지 비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만성질환인 사람은 거의 음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청룡탕이라든가 보중이기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 그 농이 심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소청룡탕을 쓰다가 보중이기탕 계열로 넘어가면은 훨씬 치료가 잘 됩니다. 예.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내경에 소문에 나와 있잖아요. 형한음냉.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정말 좋은 말이에요. 형한음냉. 예. 몸이 차지게 하고 음냉. 차가운 물, 음료수를 마신다. 예. 형한음냉. 이 전부 다 뭐죠? 찬 것과 몸을 차게. 요즘에 말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형한음냉. 한이 뭐죠? 냉방기라든가 땀을 막 삐직삐직 흘리고 있는데 막 거기다가 선풍기 바람을 쐰다든가 이런 거 또는 냉커피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맥주라든가 사람에 따라서 먹어도 되고 그렇게 몸을 차갑게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체온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그냥 결과적인 거고 이런 사람은 소화기가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상한론에 아니 죄송합니다. 예. 소문에 나와 있는 이 형한음냉이라는 말 여러분 이거를 예, 현대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 형한음냉 예. 모든 병의 대다수는 예, 음냉 예. 몸을 차갑게 하고 예, 찬 음료수. 자, 냉은 뭐냐면 현대에서 과일도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이죠. 그리고 회 같은 거, 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장이 약한 사람, 예, 냉한 사람들은 설사 막 합니다. 설사까지는 안 해도 예, 상당히 오히려 이게 독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몸이 차갑게 하는 순간, 물 한 잔 마시는 순간 어떤 사람은 보통 재채기를 합니다. 예. 이게 현상으로 나온 거예요. 상한론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 진액을 보존하고 양기를 존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한마디로 하면서 우리의 체온을 예, 뭐 저는 자세한 거 제가 그랬죠, 여러분. 깊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요, 저도. 체온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사람은 굉장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반대로 적정한 온도보다도 몸이 열이 났을 때 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온기를 재가지고 그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형한음냉한 사람들도 체온기 재보면 다 36.5도로 나오죠. 예. 그러나 자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체온이 있잖아요. 예. 체온이 떨어지면요, 예. 바로 면역 기능이 그냥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예, 됩니다. 예. 자, 그러므로 저 조문에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액을 들어서 말한 게 아니고, 예, 진액이 있으면요, 좋죠. 왜 진액이 있다고 합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 진액이 손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력을 들어서 논한 거다. 이건 제 예,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음망양이라는 말, 무양이라는 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 예, 그 현상에 맡겨서 맞추어 가지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